서울의 추운 겨울밤, 하은은 부모님 집 문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을 듯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서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순간이었다. 하은은 25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그녀의 비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하윤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이 가족의 분노를 샀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너 같은 게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하은은 거리로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은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가족의 안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하은을 키우며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속삭였다. 하은은 그 말을 따르려 애썼다.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동아리에서 만난 하윤이었다. 하윤은 27살,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디자이너로 강한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다. 커피숍에서 시작된 대화가 밤새 이어졌고 곧 서로의 손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하은의 친구들조차 그냥 친구지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윤은 더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이미 결혼 압박을 받고 있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윤이 말한 적도 있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웠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또는 작은 카페에서. 그 순간들은 행복했지만 항상 불안이 따라왔다. 그날 저녁, 하은의 부모님은 그녀의 방을 뒤졌다. 하윤과의 메시지, 사진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은은 변명할 틈도 없이 끌려 나왔다.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부모님은 그녀를 레즈비언이라고 낙인 찍었고 즉시 쫓아냈다. 하은은 길거리에서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 나 애 집에서 쫓겨났어.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디야? 내가 갈게. 하윤은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은이 울며 말했다. 하윤은 그녀를 안아주면 아니야, 우리 함께 할게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텄다. 그녀의 가족도 곧 알게 될까? 직장에서는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하은은 임시로 하윤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하윤의 룸메이트가 이상한 눈으로 보았고 곧 소문이 퍼질 기미가 보였다. 하은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대학은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어지자 생활비가 문제였다. 카페 알바로 시작했지만 피곤함이 쌓였다. 하윤은 자신의 월급으로 도왔지만 부담이 커졌다. 우리 헤어질까? 하은이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하은의 부모님은 그녀의 물건을 모두 버렸고 연락을 차단했다. 가족의 배신은 하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비싼 임대료가 그들을 압박했다. 하윤은 회사에서 승진을 노렸지만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자 상사가 멀어졌다. 너 요즘 이상해 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하은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를 버렸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하은은 거리에서 어머니를 마주쳤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하은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지만 어머니는 사라졌다. 하윤은 그 소식을 듣고 안아주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도 터지기 시작했다. 하윤의 어머니가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압박했고 하윤은 거짓말로 버텼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윤의 동생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챘고 가족에게 알렸다. 하윤의 집안은 폭발했다. 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라고 소리쳤고 하윤도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버텼지만 가족의 냉대가 시작되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해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회의 정견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하은과 하윤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그 사랑조차 위태로워졌다. 하은과 하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다. 원룸 생활은 불편했고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하은은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피로가 쌓였지만 그녀는 버텼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하윤이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윤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 어떻게 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어쩌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 하은이 물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간돼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하윤은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자신을 탓했다. 결국 하윤은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미안해, 은하. 나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해. 그 말은 하은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배신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하윤이 떠난 후 하은은 홀로 남았다. 서울의 거리는 더 추웠다. 그녀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곧 그마저도 거부당했다. 너 같은 애랑 같이 못 살아 라는 말들이 들렸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짓밟았다. 하은은 자살을 생각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끝내면 편할까?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살아야 해. 하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마을에서 일했다. 공장에서 만난 남자, 민준과 만나게 되었다. 민준은 착한 사람이었고 하은을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결혼하자 민준의 제안에 하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안정된 삶이 필요했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결혼했다. 28살, 하은은 아내가 되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민준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하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하윤을 잊지 못했다. 밤마다 꿈에서 하윤이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하은은 스스로를 속였다. 이게 옳은 선택이야. 하지만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동성애를 숨기고 이성애자로 사는 게 과연 옳은가? 그녀는 교회에 나가기도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한편 하윤은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했고 좋은 남자 소개할게 라고 압박했다. 하윤은 맞선에 나갔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을 그리워했다. 은하, 미안해. 하윤은 비밀리에 하은의 소식을 알아봤다. 하은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 애가 왜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시간이 흘러 하은은 아이를 낳았다. 아들,
지훈이었다. 지훈은 하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민준은 하은의 무관심을 느꼈고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하윤으로 가득했다. 하윤은 결국 결혼을 피했다. 가족의 압박에 지쳐 집을 나왔다. 서울로 돌아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살았다. 그녀는 동성애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말들이 위로가 되었다. 하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은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하은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아, 내가 결혼했다니.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은은 화가 났다. 지금 와서 왜? 그녀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을 생각하며 만났다. 부모님은 늙어 보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빚이 쌓였다. 도와줄 수 있니? 그 말에 하은은 분노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청해? 하은은 거절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부모를 버리는 게 옳은가? 그녀는 민준과 상의했다. 민준은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하은은 결국 작은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부모님의 빚은 점점 커졌고 하은의 삶에 부담이 되었다. 하은의 삶은 다시 흔들렸다. 지훈이 태어나면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하윤의 꿈을 꾸었고 낮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민주는 점점 의심스러워했다. 너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 하은은 부정했지만 거짓말은 쌓였다. 한편 하윤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프리랜서로 성공하며 안정된 수입을 얻었다. 그녀는 동성 파트너를 만나려 했지만 하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은아, 너는 행복할까? 하윤은 소셜미디어에서 하은의 소식을 엿보았다. 결혼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버린 탓이야. 그녀는 후회로 가득했다. 운명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하은은 지훈과 쇼핑을 나왔다가 하윤을 마주쳤다. 유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놀라서 멈췄다. 은아, 너 아이가 있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왜 나를 버렸어? 하은이 물었다. 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가족 압박 때문에. 하지만 후회해. 그 만남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하은은 하윤을 잊지 못했고 민준과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이혼을 고민했다. 지훈 때문에 안 돼.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하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하윤의 제안에 하은은 망설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아이의 미래.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민주는 의심을 키웠다. 하은의 늦은 귀가, 이상한 전화. 결국 그는 하은의 핸드폰을 봤다. 하윤과의 메시지가 드러났다. 너 아직도 그 여자야?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혼하자. 하은은 울며 사정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민준은 떠났다. 지훈은 아버지를 잃었다. 하은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사회의 정견이 다시 그녀를 공격했다. 이혼녀, 동성애자. 소문이 퍼졌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의 상사의 말이었다. 하은은 절망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해 버텼다.
작은 일자리를 구하며 살았다. 하윤은 하은을 도왔다. 함께 살자 그녀의 제안이었다. 하은은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지훈을 키우며 가족처럼 살았다. 하윤은 지훈을 사랑했고 아빠처럼 될게라고 말했다. 지훈은 두 엄마를 받아들였다. 엄마들 사랑해.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하은의 부모님은 지훈을 보며 그 애가 불쌍해라고 말했다. 하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생활 그만둬 압박이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LGBT 권익 단체에서 목소리를 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자랐다. 10살이 된 지훈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네 집에 아빠 없어? 두 엄마의 친구들의 조롱이었다. 지훈은 울며 집으로 왔다. 하은과 하윤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우리 탓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랑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게 과연 옳은가? 하은은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지훈을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빚 때문에 힘들어했다.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을 뻔했다. 하은은 도울 수 없었다. 자신의 삶도 버거웠다. 하지만 지훈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하은은 갈등했다. 지훈이 성장하면서 하은과 하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 조용한 삶을 살았다. 하윤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고 하은은 홈스쿨링으로 지훈을 가르쳤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훈의 학교 입학이 문제였다. 부모가 두 여자라니 학교 측의 거부였다. 두 사람은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싸움은 길었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동성 커플의 자녀 교육권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하은은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제대로 클까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윤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피로가 쌓였어요 라는 진단이었다. 하은의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은아, 그만해. 지훈 데리고 와오. 하은은 거절했다. 이제 와서 왜? 하지만 부모님의 상황은 나빴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빚이 산더미였다. 어머니는 울며 도와줘라고 말했다. 하은은 마음이 약해졌다. 지훈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그 만남은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은아. 내가 그런 줄 몰랐어 라고 말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를 버린 건 잊지 못해요. 하지만 지훈이 할아버지를 안는 모습에 마음이 풀렸다. 부모님은 지훈을 사랑했고 우리 손자야 라고 불렀다. 하은은 용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은아, 가족이 너를 다시 끌어들일까 봐. 하은은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 함께 할게. 하지만 하윤의 가족도 움직였다. 하윤의 어머니가 지훈은 내 조카처럼 키워줄게 라고 제안했다. 하윤은 거절했지만 가족의 압박이 커졌다. 지훈은 15살이 되었다. 그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친구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숨겼다. 엄마 둘 중 하나가 이모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은은 그 사실을 알고 상처받았다. 지훈아, 미안해. 지훈은 괜찮아, 엄마. 나 이해해. 어느 날 하은의 부모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빚이 너무 컸다. 하은은 도울 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 하윤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도와줄게 지훈의 결심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지훈은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성공은 가족의 자랑이었다. 하은과 하윤은 지훈을 보며 뿌듯해했다. 우리 아들 잘 컸네. 하지만 부모님의 빚은 여전했다. 지훈은 자신의 월급으로 조금씩 갚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훈의 말이었다. 하은은 놀랐다. 지훈아, 왜? 지훈은 웃으며 덤마가 버림받았어도 가족이니까. 지훈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게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내가 왜 지훈은 전마, 저는 엄마의 아픔을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필요해요. 그의 말은 하은의 내면을 흔들었다. 하윤도 지훈을 지지했다. 좋은 선택이야. 두 사람은 지훈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화해했다. 하은의 부모님은 고맙다. 지훈아. 그리고 은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다.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해졌다. 하윤의 가족도 변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부리도 반성할게 라고 말했다. 하윤은 가족과 재회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가족의 지지가 힘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하은과 하윤은 노후를 준비했다. 지훈은 결혼해 자신의 가족을 꾸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둘은 특별해라고 가르쳤다. 하은은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이 이야기에서 사랑과 가족, 사회의 갈등이 얽혔다. 하은과 하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훈이라는 선물을 얻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 때문에 가족을 버린 부모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